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됐죠? 출연재산, 귀속시기, 재단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인의 능력, 대표기관의 행위.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예,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일단은 전부 다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대리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대표잖아요. 대표기관 행위된 법인의 책임.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각 법인이 있고, 대리랑 대표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을 대표가 있는데, 각 법인 대표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꿨어요. 그러면은, 돈을 꾸는 걸 소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병하고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비대차.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병과 갑.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 여기처럼 사람이라면, 사람. 갑하고, 만약 병이 사람이에요. 개인들. 이거 돈을 꿨다. 그러면은, 병은 이제 언제 꿨냐면, 1월 1일 날 꿔가지고, 10월 1일 날 주기로 했다. 그죠? 이때 10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무슨 기? 변제기. 그죠? 이행기.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0월 1일 날, 이제 병이 가가지고,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얘가 가서 돈 달라고 하겠죠. 돈 달라. 돈 돌려달라. 이런 거를 계약상 이런 거를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상 이행 청구라고 그래요. 계약상 이행 청구. 이걸 먼저 하겠죠. 근데 갑이 얘가 돈을 안 줘요. 돈 안 주고 띄어먹는다고 그러죠. 먹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1억을 줬는데, 그래서 1억이나 줬는데, 그러면 두 번째, 갑한테, 그 병이, 이제, 계약상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으로 1억하고 그것 때문에 더 손해가 있다 해서 2억을 달라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750조에 있어요. 이제 좀 이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너 돈을 껴먹고 안 주니까 부당이득으로 돈을 달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돈 떼먹고 안 주는 사람한테 개인끼리는 소비대차 계약상 이행책임. 변제기에 돈 달라고 그러는 걸 계약상 이행책임이었어. 그죠? 왜냐면은 갑은 10월 1일 날 돈 주기로 했으니까. 그죠? 근데 10월 1일 날 돈 안 주고 떼어먹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럼 계약상 이행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럼 너 손해배상으로 1억에다가 또 내가 그동안 손해본 게 또 1억이니까 2억 줘. 이렇게 하고 또 부당이득 달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750조로 가보세요. 750조. 그러면 그 유명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750조.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손발이 좀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조문 나오고 그러면 얼른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 그래가지고 바로 보고 확인하고. 거기서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자르세요. 고의는 일부러고 과실은 실수로. 그죠? 고의가. 이런 게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과실 책임주의 이런 거 했었잖아요. 민법은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실 책임주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위법은 민법 위반 앞자 뒷자 딴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는 위반, 법은 민법. 민법을 위반한 걸 위법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위법행위로 자르고 타인한테 손해를 자르고요. 손해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손해를 가한 자.
가해행위 써놓고, 가한 자, 가해행위를 한 자는, 가해행위.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많겠죠. 뭐 때렸다든지, 돈 떼먹는다든지, 차를 쳤다든지, 뭐, 그죠? 그러면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은 다치면은 손해가 발생했고, 돈 떼서 앉으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 한 자는 거기 효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건에서 고의과실로 인할 것. 첫째 요건, 두 번째 위법행위가 있을 것, 셋째 타인의 손해를 가할 것. 이렇게. 그죠? 그렇게 딱 하면 요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조문 보면서 요건을 만드는 건 법조문 순서대로 그 자르면 다 요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조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시험장 가면 법조문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 법전. 그러면은 그게 유일한 컨닝 페이퍼라는 말을 해요. 수험가에서. 그러니까 요거 보고 다 과실 요건도 쓰고 효과도 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서 조문을 애지중지하고 잘 줄쳐놓고 예쁘게, 알았죠? 집에 가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처음 법전 공부하면서 계속 길들여놓은 법전을 예쁘게 칠하고 색깔도 몇 번도 칠하고 막 강조해놓고 하면 본시험 가서 이게 그대로 연상이 돼요. 연상이 돼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일한 컨닝 페이퍼인 법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거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적도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돈 떼먹고 안 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41조를 가보세요. 거기 부당이득. 그리고 첫날에 썼죠. 매매계약 같은 게 무효나 취소됐는데 이미 준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자르세요. 거기다 무효 취소 써놓으세요. 무효 취소. 매매를 했는데 무효 취소됐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움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 이익 네모 쳐놓고. 그러면은, 그때 매매계약 무효 취소됐는데 이미 준 게 뭐 돈 1억을 줬다. 그러면 상대방은 1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이렇게 손해.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은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자르고. 그럼 효과로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부당한 이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제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제 개인 대 개인. 두 사람만 있었다. 돈을 1억 꿔줬다. 근데 변제기에 변제기 가서 돈 달라. 이건 소비대차 계약상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돈 안 주고 떼어먹었다. 그러면 안 주고 떼어먹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서 받아오고 또 부당이득. 아까 본 대로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 취소돼서 1억만 가져갔으면 얘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 그래서 안 갚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 또 마찬가지로 소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병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죠? 누가 경매 받으면 돈 경매 대금을 넣었으면 그걸 배당 받아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집행법이에요. 집행법 절차. 이건 민법에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도 똑같아요. 이렇게 비록 대표가 돈 1억을 꿔갔어요. 돈 1억을 꿔갔다. 그런데 을법인 대표, 갑법인 대표 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당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갑법인. 근데 변제기에 돈을 안 주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병은 갑법인한테 계약상, 소비대차 계약상, 그죠? 맨 처음에 소비대차 계약상 변제기예요. 그죠? 변제기에 돈 달라 할 수 있겠죠. 돈 달라. 그죠? 두 번째, 그래도 법인이 안 줘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여기서 갑법인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741. 그래서 근데 법인한테 불법행위를 청구하는 것은 750이 아니라 35조에 따로 있어요. 따로. 이게 달라요. 개인은 750. 그리고 법인은 35조.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먼저 계약상 이행 책임 공부하고 불법행위 책임하고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인 요거만 잘해도 대박이에요. 대박.
법인을 대부분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념이 어려워가지고. 막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알겠죠? 돈 꿔줬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 계약상 책임. 그 다음에, 띄어먹고 안 준다.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매매가 무효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병은 돈을 받아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갑법인한테. 그리고 을이 아니에요. 그죠? 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을은. 그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먼저, 소비대차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진다. 소비대차 계약상.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앞잡다면 권대법정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대법정남을 했어야 해야 민법에서 법인도 잘하고 상법 가서 회사도 잘하게 돼 있어요. 권대법정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사람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 대표 행위가, 을 대표 행위로 법인의 책임을 진다. 그죠? 다시, 을 대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 지기 위한 요건을 보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을 대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언제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언제. 그러면 사람으로 한다. 사람으로. 여기서 계약상, 병이 갑한테 손해배상,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려면 일단 병은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돈 달라고 그러면 여기 갑이 돈 달라고 하려면 갑이 첫째, 갑이 권리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있을 유자, 이게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권리 능력 없어 죽었다. 그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의사 능력, 정신병자다. 돈 달라고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미성년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돈 달라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다. 이 개인, 사람. 그죠? 이렇게. 이것처럼 법인. 그래서 법인도 똑같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근데 법인은 의사라는 게 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까 의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존재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 이렇게. 그래서 요걸 참작해서,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리고 법인이 만들어지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서, 이렇게, 법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관. 그 다음에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립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법률의 기초에서 정관을 만들고 정관의 기초에서 설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관은 내부 규약이라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법인 만드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규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규칙 같은 거를. 그러면 법률 좀 칸이 좁으네.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법률은 일단은 항상 왜 이거 뭐 사립학교법이다. 무슨 법이다. 그랬을 때 그 법인의 법률을 만든 목적을 항상 쓰게 돼 있어요. 목적을. 그럼 이 목적에 따라서 정관도 그대로 받들어서 정관도 법률의 목적이 어긋나면 안 돼요. 우리 민사법인은 아까 학술이나 이렇게 또 아까 본 대로 자선 뭐 이런 걸 써놨어요. 학술하고 자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정관도 그대로 법률에 따라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목적 해가지고 똑같이 학술, 자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또 정관에 기초해서 설립등기도 그대로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도 여기서도 목적해서 아까 그 민사법인은 영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로 학설, 종교, 기회, 자선 뭐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그 중에 2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학술, 자선, 설립등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다 누가 하죠? 행위는 다 대표라는, 법인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고 사람인 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가 마구잡이로 은행 가서 돈을 꿔서 자기가 다 써버리고 그러면 법이 다 책임지고 그러면 법인 만드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 만드나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돈 꿔가지고 싹 빼돌리고 법인이 책임지고 자기 책임 안 지면 개나 소나 다 법인 만들 거 아니야. 막 한 100억 꿔가지고 안 갚아버리고 막 자기는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을 해요. 어저께 법정 대리도 대리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뭐는 못한다 이렇게. 그죠? 하려면 뭐를 해라. 뭐 자의 동의를 얻어라.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해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법률에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대표권을 너무 막 함부로 쓰니까. 그죠? 그럼 법률에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해가지고 대표권의 제한을 법률에서 시켰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여기도 대표권의 제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딴 거는 시험에 안 나고 요것만 시험 나가 그래요. 대표권 제한. 그래서 이렇게 대표가 돈을 꿀려면, 그죠? 돈을 꿀려면 법률에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또 거기 회사의 결의, 이사들의 결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2개가 대표적이에요.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허가나 결의를 안 받으면 무효.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에서 해놨으니까 정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너 돈을 꿀려면 감독청 허가도 받고 이사회 결의도 받아라. 이사회 그런 거 뭔 말인지 알죠? 회사에 그 결정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설립등기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라, 결의를 얻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일 if not 없이 돈 꿨다. 그러면은 요 돈 꾼 게 법인한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 무효. 무효면 효과가 생겨야 안 생겨요? 효과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갑법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리대표가 마구잡이로 이사 허가나 결의 없이 돈을 꿔면은 법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채무. 요 무효가 되면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효가 되면 효과가 없으니까 법인은 채무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없다. 그때 첫날 했지만 효과가 없으면 채권 채무가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무가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죠. 그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정관, 설립등기에서 목적을 써놓잖아요. 목적 파트. 목적 파트가 사람으로 말하면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 여기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권리 능력. 예. 권리 능력이고,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 그러니까 대표권이 우리 이런 거 허가나 결의를 얻어라. 허가나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법인은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행위 능력 제한이에요.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사람이랑 맞춰보세요. 그렇죠? 사람이랑. 근데 대부분, 책에도 없고요.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강의를 안 하니까 이걸 할 줄 알면 민법도 잘하고 상법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법률에서, 정관에서 학술이나 자선만 써 있는데 만일 대표기관이, 영리행위를 했다. 영리.
영리행위를 했어요. 즉 이익을 추구했어요. 이자를 받고 막 돈 팔아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권리 능력을 벗어나면 뭐라고 그랬죠? 어저께?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영리행위라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효. 요것도 무효.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만 학술하고 자선만 해야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대표권 행위 능력도 허가나 결의를 얻어야 법인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얻으면 법인은 그 무효가 된다. 이렇게 다 규정돼 있으니까 그게 소비대차 돈꿔준 계약이 무효니까 법인은 또 책임이 없는 거야. 이것도 무효면 책임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대로요. 대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으려면 요 목적 요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 학술 자선만. 그죠? 그다음에 대표권 제한한 허가나 결의를 얻어야지만 유효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가 그래야지만 법인이 책임을 지겠죠. 그죠? 법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을 대표가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서 법인의 대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려면 일단 법인의 권리 능력 요 내자예요. 내자. 네, 요거는 외자. 네, 밖에 외자. 이건 안 내자, 밖에 외자. 자꾸 한글로 써놓으세요. 한글로. 그러면 권리 능력 내라면 뭐예요? 학술 자선. 여기서 행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유효하죠? 둘째, 대표권. 둘째는 대표권, 여기요. 대표권 제한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권 내에 행위를 해야 돼요. 대표권 내라는 것은 허가나 결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대표권. 요것도 내행위죠. 내행위. 내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셋째, 그리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법인이 학술과 자선을 해서 법인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돼요. 법인의 도움이 되게끔. 근데, 만일, 여기서, 여기서요. 을이 1억을 받았어요. 을이 1억을 받아가지고, 잘 봐보세요. 을이 1억을 받아가지고, 법인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법인은. 그죠? 얘가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을이 써버렸어요. 술 먹어버렸다.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죠? 을이 썼어요. 그럼 을이 쓴 걸 갖다가 갑법이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겠죠. 왜냐면, 을을 위해서 썼지, 갑법인의 그러니까 갑법인의 건물을 새롭게 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이익이 되게끔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써버렸어요. 이런 거를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횡령이라고 그래요. 횡령. 법인 돈을 갖다 뺐으니까. 횡령. 그리고 형법적으로는 횡령이라고 그러고, 민법적으로는 남용이라고 그래요. 남용. 자기가 갖다 써버렸으니까. 남용. 이거를 대표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대표권 남용. 남용이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을이 갖다 쓴 거를 갑법이 책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갑법인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갑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멋있게 했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갑법이 돈을 내겠지만은, 자기가 갖다 써버렸다, 횡령했다가, 나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해서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다, 이거는 법이 책임지면 안 되겠죠. 그죠? 남용. 그래서,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봐보세요. 다시. 권리 능력 요건이,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대표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게 한 요건은 3개가 있다. 3개. 첫째, 권리 능력은 정확히 여기죠. 법률이나 정관이나 설립 등기 목적이 써 있으면 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죠? 둘째, 대표권 범위 내. 즉, 요 대표권 제한을 벗어나면 안 돼요. 대표권에서 허가나 결의를 얻으려면 요걸 얻어서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3개 요건이야. 하나, 둘, 셋. 하면은 법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거야.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진다. 예. 됐죠, 이제. 그죠?
대표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이행 책임을 지게 한 요건은 이제 사람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리 능력, 의사는 없으니까 행위 능력 범인에. 그리고 본인은, 법인을 위해서 써야 책임지지 지가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는 첫째, 요거는 파란 걸로 하면 권리 능력 밖의 행위를 했어요. 왜? 그럼 어디예요? 여기 좀 학설이나 자선을 해야 되는데 영리행위. 뭐 팔아서 뭐 이자를 받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무효예요. 권리 능력을 벗어났다. 그리고 대표권을 벗어났어요. 대표권 벗어나는 행위는 왜? 대표권 외자. 그 외자 알겠죠? 한번 왜? 벗어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법률에서 허가나 결의를 얻으라는데 안 얻었어요. 정관에서 결의나 허가를 얻었는데 안 얻었어요. 그런 게 대표권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어저께 그 법정 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라면 특별대리 선임을 해라. 근데 그 안 하고 하면 무권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허가나 결의를 받아라. 근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벗어났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법률에 의한 제한. 요거 제한이 어딘 줄 알겠죠? 요거 법률. 여기서 대표권 제한. 그다음에 정관에서 대표권 제한. 이렇게. 요걸 벗어나면 무효예요. 권리 능력을 벗어나도 무효, 법률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도 무효, 정관에 의한 대표권 벗어나도 무효. 또 요거 사익, 대표권 남용. 사익이라는 것은 개인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 의리 쓴 거. 요게 사익이에요, 여기. 대표권 남용. 알겠죠? 얘 개인을 위해서 썼잖아요, 사익. 개인 사자, 개인의 이익. 그죠? 그러면 이것도 본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벗어났다. 요게 법인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잡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책임을 지려면 권리 능력, 그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대표권. 그 다음에 권대, 법률에 의한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남용. 요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해라.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해라. 법률에 의한 제한이나 정관에 의한 제한을 위반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잡다면 권대, 법정남. 이렇게 두 문자를 잘 따야 된다고 그랬죠? 권대, 법정남. 이렇게. 그러면 권리 능력 보면요. 을 대표의 법률행위가 이거 34조에서 써 있어요. 34조를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개관하고 책을 하겠어요. 34조. 34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법인의 권리 능력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법률 네모 쳐놓으세요. 법률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법률의 규정에 쫓아 법률 정관으로 정한 정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목적 네모 쳐놓으세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권리 의무 주체 네모 치고 권리 능력 이렇게. 그럼 딱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법률의 목적에 쫓아 정관의 목적을 정했으면 요 범위 내에서 뭐가 있다고요?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딱.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 없으니까 무효. 어저께 권리 능력 없으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 딱 34조에 있죠.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겠죠? 법률에서 정한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요 두 개. 그죠? 있다. 그죠? 딱 됐죠? 그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요거를 위반, 34조를 이거 벗어난 거 영리행위했어요. 학술자선이 아니라. 그러면 권리 능력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효. 표대 추이는 지금 몰라도 되고. 무효면 법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진다. 그죠? 무효면 효과가 없으니까 채무가 없으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법률에 의한 제한. 대표권, 요거는 목적 됐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 이렇게 있는데, 대표권의 법률에 의한 제한. 그죠? 여기서 허가나 결의를 얻어라. 근데 위반했어요. 즉, 허가나 결의 없이 이프낫, 요거예요. 허가나 결의 없이 돈을 꿨어요. 그죠? 그럼 위반했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무효. 그게 왜 무효냐면은 이 법률, 우리가 첫날에 할 때요. 목적, 당사자, 목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적법, if나 적법. 그죠? 이게 부적법 하면은 이게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 그죠? 무효. 즉,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그죠? 법률을 위반.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에서 허가나 결의를 얻으라는데 안 얻었으니까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딱 여기 걸리니까 뭐가 돼 있어요? 무효. 그죠? 지금 보면은 이게 딱 무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러면 법인이 이행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법인이 이행 책임이 없다. 왜냐면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 여기도 무효.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강행법규 위반이란 말이에요. 위반. 그래서 위법. 그죠? 법률을 위반하면 무효. 그죠? 위법. 됐죠? 그 다음에 정관. 여기가 정관. 정관. 정관에서는 이제 여기서 정관에서 허가나 결의를 얻어라. 허가나 결의를 얻어라.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위반했어요. 허가나 결의를 안 얻었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처음 이거 여러분들이 41조를 보고 그 다음에 60조 조문 좀 가봅시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40조로 가보세요. 41조 참 41조 갔어요. 41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제목이. 거기에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내 묻혀놓으세요. 정관의 기재 쓰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요. 여기 정관에 허가를 하더라 결의를 하더라 이게 이렇게 해서 41조. 그죠? 정관에 기재가 해야 이제 허가를 받고 결의를 얻으라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60조 가보세요. 60조. 60조. 거기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대항 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항 요건에도 내묻히고. 그러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 내묻혀서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 줄쳐놓으세요. 대항. 그래서 어저께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표권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원의 결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잖아요. 등기. 여기 대표권 제한 여기서 요거 기재를 해야지만 60조.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대항 요건이라고 하고요. 대항 요건. 요거를 그 조문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효력 요건. 거기 정관에 써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관에도 허가나 결의를 얻으라고 써 있고 설립등기에도 허가나 결의를 얻으라고 써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본 대로 등기 있을 유자. 등기가 있었어요. 대표권 제한이 등기. 그럼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등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관에도 써 있고 등기도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무권 대표가 돼서 어저께 그 법정 대리인이 특별된 선임만 하고 직접 대리는 무권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대리 똑같으니까 대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효가 됐죠. 무권 대표로 무효. 이것도 몰라도 되고 여기 무효부터 써놓읍시다. 무효. 근데 등기가 없었어요. 등기가 없었다. 등기가 없었으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등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으면 유권 대표로 유효. 예.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표권 남용도 봐보세요. 이제 남용. 권대 법정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얘가 돈을 꿨으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죠.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얘가 딴 데 쓴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알거나 과실이 있었어요. 그죠?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줄 맞춰놓고 무효해요. 이것도 무효. 요거 107조랑 단선돼 이거는 몰라도 되고 무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하긴 했구나. 107조가 우리가 지금 첫날 비진이, 가짜의사,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비진이에요. 비진이. 가짜의사. 비진이, 가짜, 비진의. 그러니까 가짜의사. 그러니까는 뭐냐면 을이 돈을 꿔가지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진짜 의사. 그죠? 근데 자기가 갖다 썼으면은 법인한테는 거짓말 친 거잖아요. 법인한테. 그러니까 가짜 의사.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대 법정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다 무효예요. 그죠? 권리 능력 벗어났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을 위반했다. 무효. 정관에 의한 제한 등기에 있는데 벗어났으면 무효.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무효. 그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권대 법정남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권리능력 내, 대표권 법인 내, 법인의 이익을 했을 때만 법인이 돈을 줄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요건을 해놓는 거야. 안 그러면 을 대표가 마구마구 몇백억 꿔서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다 쓰고 그냥 법인이 책임지면,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 손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법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외워보세요. 권대 법정남. 그죠? 다 새로운 제도지만 요거요. 오늘 가서 몇 번 그려보세요. 몇 번. 그래야지 머릿속에 법률, 정관, 등기, 권리능력, 대표권 제한. 요것만 있으면 선명하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개인 사람은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거는. 그죠? 근데 법인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썼어요?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책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책에 그대로 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계약상 이행 책임, 요 소비대차 계약상 책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 책임을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세 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페이지 저기서 55페이지요. 55페이지. 예. 그래서 논의 실행을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행위 책임. 계약상 이행 책임. 그죠? 그러면 요거만 봐보세요. 권대 법정남. 그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권리능력 없다. 무효죠?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다. 무효죠?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위반했다. 무효죠? 권리는 대표권 남용했다. 무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대표권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남용. 권대 법정남. 그죠? 요거 잡고. 그럼 첫 번째,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아까 본 대로는요, 대표기관이 법인의 정관 소정 목적 범위, 내 행위. 아까 정관의 목적하면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법률, 정관, 목적. 그게 권리능력이었잖아요. 권리능력. 그 다음에 대표권 범위, 내 행위. 그래서 대표권 제한의 문제, 법률에 의한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그 다음에 법인한테 법률 효과 기속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 법인의 이익, 법인한테 경제적 이익도 기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꾸면 법인으로 해서 써야지 자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추상적인데 쭉 해놓고. 그래서 첫째, 권리능력, 권대법정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일 건데.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아까 그림을 잘 보세요.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그 제한을 위반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무효. 그죠? 무효니까는 효과가 안 생기니까는 채무가 없으니까 법인은 이행 책임을 안 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문은 아까 34조 우리 읽었죠. 34조 읽었고. 그래서 다시 보면은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된 권리 의무 주체가 권리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권리 능력. 그리고 목적 아까 봤죠. 그리고 사실은 법률에 따라 그죠? 법률이 정한 그래서 아까 법률과 정관에서 목적으로 기재된 건 다 권리 능력. 알겠죠? 작술, 자선 뭐 이렇게 써 있을 때 34조. 그래서 이거는 34조를 권리 능력 제한 규정으로 본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정관 조정 목적 범위 외에는 밖의 행위죠. 아까 영리 같은 거 써놓으세요. 영리 같은 행위, 영리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이건 안 해도 되니까 이건 X만 해놓으세요. 표현들이나 취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까지만 해서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는 효과가 발생 안 한다. 효과는 채무다. 채무가 없다. 채무가 없으면 법인은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됐죠? 계속 같은 말 반복이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목적 범위 내 행위인지 아닌지 목적 범위 아까 본 대로 다시 그려보면 여기 정관 이렇게 써 있고 내부 규약으로 목적 해놨단 말이에요. 목적. 그래서 학술과 자선이라고 써 있다. 그죠? 요 한도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학술과 자선을 위해서 각 법인이고 대표 을이 있는데 을이 병과 했을 때 얘가 대표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행위. 이게 여기 정관수정 목적 범위 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대표행위. 우리는 간단하게 한두 개만 했지만 그죠? 그게 학술과 자선 등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범위 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은 그 34조 대표의 행위가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 그게 뭐예요? 예절이죠. 학술과 자선. 그죠? 뿐만 아니라 더하기 그 목적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그죠? 그래서 학술과 자선을 위해서 돈을 껐다든지, 그죠? 여기서 그러면 누구한테 기부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딱 요것뿐만 아니라 학술은 뭐 학문 연구하는 거고 자선은 주는 건데 이걸로선 돈도 꾸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직접 간접 필요한 행위고 그다음에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추상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객관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행위자는 대표 주관적 의사에 판단할 것은 아니다. 행위자. 그렇게 해가지고 행위자는 대표죠. 을대표. 주관적 의사.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가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목적 자체 플러스 직관, 직접 간접, 그 다음에 객관적 수상적 성질에 따라서 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를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주관적 의사로 빼돌리려고 그래요. 횡령하려고 그래요. 횡령의 의사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얘가 횡령의 의사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든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빼돌린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학술을 위한 것이다. 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서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 대표는 그걸 빼돌려야지.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는 막 신문에서 나 학술과 자선을 위해서 돈을 꿉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막 내놓고 속마음은 횡령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고려를 안 해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 앞자 여기도 직관 객추 주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X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직접 간접 필요한 행위 그 다음에 객관적 추상적 판단 두 번째 주관적으로서 고려 안 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씩 최대한 여러분들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면 바로 질문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직관객추주. 그러니까 권대법정란, 직관객추주. 자꾸 앞자 따서 제가 강조해 드릴 테니까는 되뇌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법인의 행위 능력. 그래서 여기는 이건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법인의 행위 능력 제한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대표권 제한. 대표기관이 행위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얻어라. 뭐 하면은 행위 능력을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하려면 결의를 얻어라, 허가를 얻어라. 그죠? 따라서 이 행위 능력의 문제는 대표권 범위의 문제예요. 행위 능력의 문제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 요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읽지 말고 그냥 요렇게. 바로 대표권 범위가 행위 능력이다.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 능력의 문제. 그러니까 법인이 행위를 못 하잖아요. 법인은 누가 행위를 해요? 대표기관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법인의 행위 능력이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그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 강행법규라고 했죠. 강행법규가 뭐라고 그랬죠? 강제적으로 행위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한되고 있다. 근데 대표권을 벗어나는 법률 행위를 했다. 대표권이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지느냐. 즉, 법률에서 제한으로서 감독청의 허가 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나 결의 없이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행위가 제한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판례는 감독청의 허가죠.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금원을 꾼 거죠. 이렇게 되면 강행법규 사립학교법 28조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아까 이런 거 무효면 추인 같은 거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목차만. 표현 대표는 줄만 쳐놓으세요. 무효니까 추인도 안 되고 표현 대표도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돼서 판례들 쭉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이제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 강행 규정을, 사립학교법을 강행 규정으로서 요거를 위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대나 추인이 안 된다. 이건 줄만 쳐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효만 써놓으면 돼요. 그죠? 무효.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했었죠. 법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요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인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요까지. 그죠? 표대나 추인 안 되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죠?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쓸 수 있겠죠. 학교에서 법에서 허가를 받아라. 결의를 받아라.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한 것은 그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대 무효. 그죠? 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까지만 하면 돼요. 절대적 무효.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효과가 발생하니까 채무가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에 효력이 있다. 효력 요건 41조라고 그랬죠. 그죠? 또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 요건 60조. 아까 금방 했었잖아요. 노트에서 여기요. 정관의 대표권 제한 41조. 설립등기의 대표권 제한 60조. 효력 요건, 대항 요건. 잘 안 되더라도 자꾸 눈도장을 찍으세요. 눈도장 찍고 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되니까.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 있다. 그래서 이때 정관에 의한 제한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결의를 안 얻었어요.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이 계약상 이행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본 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주부관체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 받았어요. 결의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런 행위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일단 법률에 의한 제한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10분 간단히 쉬고 마지막 시간에 간단히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좀 시켜놓으세요.
그렇죠? 그냥 글로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지금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자꾸 법률 정관 설립 등기 목적은 걸리는 게 요건 행위능력 이렇게 알았죠? 예, 10분 쉬면서 좀 거기 숙달되게 좀 해보세요.